여기 원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원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 요소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원에는요, 이렇게 원의 중심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원 위에 두 점을 잇는 선분 중에서 이 원의 중심을 지나는 이 선분, 바로 원의 지름이라고 하죠. 또 이 지름의 반은 반지름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 친구들이 배워서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이 원의 테두리죠. 이 도형의 가장자리를 한 바퀴 도는 이 길이, 이걸 뭐라고 할까요? 사각형의 삼각형의 맞아요. 바로 둘레라고 합니다. 원에도요, 이렇게 둘레가 있어요. 이 원의 둘레를 다르게 표현하면요, 이 원을요, 이렇게 한 바퀴 굴렸을 때 이 굴러간 여기까지의 거리를 우리는 원의 둘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원의 둘레, 원둘레, 이걸 더 줄여서 간단하게 한 낱말로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요, 바로 원주라고 합니다. 아까 이렇게 물음표 상자들 다 어떤 낱말이었는지 이제 알겠죠? 바로 원의 둘레, 원주입니다. 자, 그럼요, 이 원주가 원의 지름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일단 원의 지름이 길어지면 원주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이 원의 지름은 이만큼 길이입니다. 근데 원의 지름이 짧아졌어요. 그럼 원주도 같이 짧아지겠죠. 따라서 원의 지름이 길어지면 원주도 길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대체 이 원주는 원의 지름의 한 몇 배 정도가 될까요? 그걸 알기 위해서요, 일단 이 원의 안쪽에 접하는 정육각형을 한번 그려보았어요. 이 정육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1cm라고 한다면 이 정육각형의 둘레는 얼마가 되죠? 육각형이니까 맞아요. 6cm입니다. 자, 그럼 이 정육각형의 둘레와 원의 반지름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이 그림에서 봤더니 이 원의 반지름은 정육각형의 한 변의 길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1cm죠. 그렇다면 정육각형의 둘레 6cm는 원의 반지름의 몇 배인가요? 6배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이 정육각형의 둘레와 원의 지름을 비교해 볼게요. 반지름이 1cm니까 지름은 2cm죠. 자, 그러면 둘레가 6cm니까 지름의 몇 배인가요? 그렇죠. 2 곱하기 3 해서 3배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원주와 이 정육각형의 둘레를 비교했을 때 어떤 것이 더 긴가요? 그래요. 밖에 있는 원주가 더 깁니다. 아까 전에 정육각형의 둘레는 원의 지름의 3배라고 했잖아요. 아, 그러니까 원주는 이 원의 지름의 3배보다 어떻다? 아, 좀 길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이번에는요, 원 밖에 이렇게 정사각형을 그려보았습니다. 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2cm다라고 한다면 정사각형의 둘레는 얼마인가요? 2cm의 4배이니까 8cm가 되겠죠. 자, 그러면 지름과 비교했을 때 몇 배일까요? 원의 지름은 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와 같은 2cm죠. 자, 그러니까 몇 배다? 4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원주와 이 정사각형의 둘레를 비교해 봤을 때 어떤 것이 더 긴가요? 그래요. 바로 정사각형의 둘레가 더 깁니다. 아까 이 정사각형의 둘레는 원의 지름의 4배, 원의 지름의 4배라고 했죠? 그렇다면 원주는 원의 지름의 4배보다 더 짧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요, 이 원주는 이 안에 있는 정육각형의 둘레보다는 길고요, 이 밖에 있는 정사각형의 둘레보다는 짧아요. 이 정육각형의 둘레가 원의 지름의 3배였고 정사각형의 둘레가 원의 지름의 4배였으니까 이 원의 지름의 3배보다는 길고 원의 지름의 4배보다는 짧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한 3점 몇 배가 되는데요. 과연 3점 몇 배일까요? 우리가 직접 원의 지름과 원의 둘레를 측정해서 원주 나누기 지름을 한번 해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원의 원주와 지름, 길이를 잰 다음에 원주 나누기 지름을 한번 해봤어요.
자, 그럼 원주가 21.98cm고 지름이 7cm일 때 원주 나누기 지름은 얼마인가요? 7, 3, 21, 7, 1은 7, 7, 4, 28, 5, 3.14cm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 이 원은요, 원주가 31.4cm고 지름이 10cm예요. 그럼 원주 나누기 지름은 얼마인가요? 31.4 나누기 10 하면 바로 3.14입니다. 이렇게 봤더니 정말 이 원주는 지름의 약 3배가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 알 수 있는 사실은 원주 나누기 지름이 일정합니다. 자, 그럼 다른 원도 이런 관계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이렇게 원주 나누기 지름, 이 비율은 항상 일정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비율을 특별히 이름을 붙이기로 했죠. 바로 이 원의 지름에 대한 원주의 비율을 원주율이라고 하자 약속을 한 거예요. 무엇을 기준으로? 지름을 기준으로 원주를 나눗셈으로 비교한 거죠. 자, 그러니까 원주율은 어떻게 구하면 돼요? 우리 이거 1학기 비와 비율에 배웠죠? 뭐뭐에 대한 앞에 있는 이 지름이 기준이 돼서 나누는 수가 되겠죠. 그리고 이 원주는 비교하는 양이니까 나누어지는 수가 돼서 원주. 따라서 원주율은 원주 나누기 지름으로 구합니다. 자, 했더니 어때요? 원의 크기와 상관없이 3.14, 3.14 비율이 일정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사실 이 원주율은요, 3.14로 딱 떨어지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로 그 몫이 나오냐면요, 바로 이렇게 끝이 없습니다. 막 3.14, 1592, 65 막 엄청 끝이 없죠. 그래서 이 원주율을 소수로 나타내면요, 끝없이 계속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긴 수를 계산에 사용하면 어떨까요? 계산하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이 3, 3.1, 3.14 등으로 어림하여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가장 많이 들어봤던 게 원주율하면 3.14다 이렇게 딱 알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이 3.14로 계산했을 때 99% 이상이 정확하대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3.14로 어림하여 사용하는데요. 더 정확하게 계산하고 싶다. 그럼 막 3.1416 이 정도까지로 계산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원주율은요, 끝이 없이 계속돼요. 하지만 중요한 특징은 무엇이다? 원의 크기에 상관없이 원주율은 항상 일정하다. 원주 나누기 지름, 원주율은 약 3.14로 일정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개념 확인 문제 하나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원주와 지름의 관계를 나타낸 표예요. 지금 가나다에 원주와 지름이 나타나 있는데요. 원주 나누기 지름을 각각 구하래요. 원주 나누기 지름은 무엇이라고요? 원주율. 원주율은 원의 크기에 상관없이 일정하다고요. 약 얼마다? 바로 모두 다 3.14로 일정한 거예요. 각각 가나다의 원주 나누기 지름을 한번 해보세요. 정말 똑같이 3.14가 나올 거예요. 우리는 이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원주율이 원의 크기에 상관없이 일정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원주와 지름이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요, 이 원주와 지름을 이 원주율을 이용하여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요, 지름을 알고 있을 때 원주율을 이용하여 원주를 구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걸요, 우리 친구 자꾸 외우려고 하면 안 돼요. 이것만 기억하고 그걸로 우리가 다른 식을 계속 만들어내면 됩니다. 절대 외우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 방금요, 원주율 어떻게 구한다고요? 지름에 대한 원주의 비율이기 때문에 원주 나누기 지름이라고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요, 지름과 원주율을 아는데 원주를 모른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원주 어떻게 구하죠? 쉬운 수로 8 나누기 2가 4예요. 그럼 이 8은 어떻게 구한다? 4 곱하기 2. 그러니까 원주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바로 지름 곱하기 원주율로 구하면 되는 거예요. 자, 원주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지름 곱하기 원주율. 왜? 원주율을 원주 나누기 지름으로 구했으니까요. 근데 만약에 지름이 아닌 우리가 반지름을 알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구하면 되죠? 반지름이다. 그러면 이 지름은 반지름의 2배잖아요. 그래서 반지름 곱하기 2 한 다음에 여기에 원주율을 구하면 반지름을 알고 있을 때 원주를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 예로 이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름이 8cm인 원의 원주를 구하래요. 자, 원주, 지름 알고 있고 원주를 알고 있어요. 자, 그럼 먼저 어떻게 구한다고요? 바로 지름 곱하기 원주율로 구한다. 그래서 8 곱하기 3.14로 원주를 구하면 됩니다. 자, 얼마인가요? 8, 4, 32, 8, 1은 8, 1, 1에 8, 3, 24니까 25, 25.12cm구나. 이렇게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는요, 원주를 알 때 원주율을 이용하여 지름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외우면 안 돼요. 자, 다시. 원주율은 원주 나누기 지름이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는 지름을 몰라요. 구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8 나누기 2가 4입니다. 자, 2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요? 8 나누기 4. 즉, 지름을 구하려면 원주 나누기 원주율을 하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외우면 안 된다고 했어요. 우리는 이 식으로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그럼 만약에 지름이 아닌 반지름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름의 반이 반지름이죠. 그러니까 원주 나누기 원주율에 나누기 2를 해주면 반지름을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식도 한번 볼게요. 원주가 31cm인 원의 지름을 구하세요. 원주율은 3.1입니다. 자, 지름은 어떻게 구한다? 원주 나누기 원주율이다. 그러니까 31 나누기 3.1로 구하면 되겠죠. 자, 얼마죠? 바로 지름 10cm.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해가 가나요? 자, 그럼 한 문제 더 풀어보도록 할게요. 개념 확인 문제. 자, 지금 반지름이 4cm일 때 원주를 구하래요. 자, 원주는 지름 곱하기 원주율이었어요. 그러면 반지름의 2배 곱하기 2를 한 것이 지름이 되죠? 자, 그럼 반지름이 4니까 4 곱하기 2. 여기에 곱하기 원주율 3.1을 구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얼마인가요? 8 곱하기 3.1을 하니까 바로 24.8cm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요. 우리 이제 지름과 원주의 관계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원의 지름이 2배, 3배, 4배가 되면 원주는 어떻게 될까요? 자, 아까 원주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요? 원주는 지름 곱하기 원주율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원주율은 항상 일정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름이 2배가 되면 원주도 2배가 되겠죠. 지름이 3배가 되면 원주도 3배가 되는 거예요. 원주율이 일정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원주율이 일정하기 때문에 지름이 길어지면 원주도 길어집니다. 그래서 큰 원일수록 원주가 길어지기 때문에 지름도 길어진다라는 관계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